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이쌤입니다. 오늘은 치크에 리본 그려볼 건데 이렇게 스티커가 나와요. 그렇지만 저는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고 그렸는데 유행하는 리본들이 자꾸 나올 때마다 구입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아트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하면 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일 재료가 생각보다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이쁜 리본 그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자석도 바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와인의 펄은 골드 펄이에요. 자석 펄이 골드 느낌이 나는데 대부분 실버 펄이 많거든요. 조금 있으면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너무 좋아요. 프롬 더 네일은 반짝임도 좋고 가격도 괜찮으니까 이 버건디 한번 구입하시는 거 추천입니다. 샵에서 많이 써가지고 없어요. 자, 붓은 제가 누르지 않고 이렇게 바르고 있죠. 자, 바를 때 이렇게 바르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이 제품은 원코트만 하셔도 되는데 전 투코트 작업할 거라서 양을 넉넉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원코트만 할 거면 양 넉넉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제품이 투코트 했을 때가 좀 이뻤던 것 같아서 전 투코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프리즈 부분과 사이드 왔다 갔다 해서 보시면 엄청 반짝거리죠? 반짝거리고 빠르게 뗐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반짝거림이 빨리 없어지는 젤이에요. 이쁜데 이게 좀 단점인데, 그래서 이 반짝거리게 하려면 핑큐어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 핑큐어 미리 준비해 주시고, 자, 이 옆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반짝거리는 구간이 나오면 자석을 천천히 떼지 말고, 자, 자석을 갖다 대고 뺄 때 이렇게 천천히 떼면 자석 없습니다. 그래서 자석은 빠르게 빼주셔야 돼요. 자, 이 정도 속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엄청 빠르게. 그러니까 자석을 갖다 댄 상태에서 그냥 큐어링 하면 더 반짝거리겠죠? 자, 핀 큐어를 켜고 자석을 옆으로 왔다 갔다 해서 이대로 가서 큐어링 할게요. 네, 한 10초 정도 구워지고 있으면 자석은 빼시면 됩니다. 저는 한 번 더 바르겠습니다. 자, 원코트에 반짝거리게 해서 많이 반짝거릴 거예요. 그래서 전 투코트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뺀 다음에 바로 큐어링 해보겠습니다. 자석을 갖다 대지 않고요. 탑 나중에 발라볼게요. 이 젤은 붓자국도 잘 안 나고 내 자연 손톱하고 비슷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컬러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투코트 발라볼게요. 치크 아트 할 때는 바탕이 좀 흰색 시럽 젤이나 이렇게 누드 계열 깔아야 치크가 잘 보입니다. 큐어링 다 됐습니다. 팔레트 준비해 주세요. 네, 약간 빨간색과 버건디의 중간 컬러예요. 여러분들 빨간색 있으시면 빨간색에 검정색 섞어서 버건디색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들 있는 색 아무 색이나 하시면 되고, 대신 컬러가 이렇게 좀 되직하거든요. 그러니까 흐르지 않아요. 이런 점도가 그리기 좋습니다. 자, 그리기 전에 먼저 치크를 할 거라서 팔레트에 빨간색 올려주시고, 그 다음 말린 장밋빛 시럽 젤이에요. 이 컬러 정말 많이 써가지고 묽은 탑젤 옆에다 둘 건데, 여러분들 묽은 탑젤 크레이지 탑젤 소프트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
제 영상에 치크네일 하는 방법 많은데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가운데 올려주시고 시럽젤이에요. 올려주신 다음에 묽은 탑질 부탁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올려주신 다음에 가운데 똑같이 올리고 섞어줍니다. 자, 섞으면서 좀 퍼뜨려 주세요. 넓게. 내가 가고 싶은 치크네일 면적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 자, 붓에 있는 거 물티슈로 닦지 말고 팔레트에 이렇게 팔레트에 닦아주시고 묽은 탑젤 조금만 가지고 오세요. 주변을 퍼뜨려 줍니다.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자, 경계선 없애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서 테두리 부분 원 그려주면서 쓸어주기. 그러면은 테두리에 자연스럽게 연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면 큐어링. 그러니까 처음과 마찬가지로 컬러를 떠주시고 중심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묽은 탑재 가지고 오셔서 똑같이 섞어주시는 거예요. 자, 동글동글 컬러랑 섞어주면서 넓혀주는데 자, 치크다 보니까 중심이 진해야 되잖아요. 처음 갔던 면적보다는 좁게 가셔야 됩니다. 절반 정도 왔어요. 붓에 묻어있는 거 팔레트에 닦으신 다음에 탑젤 가지고 오셔서 퍼뜨려주기. 자, 처음 했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퍼뜨려주기. 저는 치크를 연하게 할 거라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중심이 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렸던 방식을 한 번 더 하시면 되는데 좁게 가주시면 돼요. 중심을 진하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가 잘 했는데 어느 부분은 비어 있어요. 이럴 때 있죠. 좀 비어 있는 부분. 이럴 때는 시럽젤 조금 가지고 오시고 탑젤 가지고 오셔서 둘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서 이 중간 시럽젤 더 연하게 빼는 거죠. 만든 시럽젤 가지고 오신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 이렇게 톡톡 올려줍니다. 자, 여기 좀 비어 보이고 비어 보이는데 채워주기.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옆에랑 연결해야 되니까 붓으로 톡톡 올려서 자연스럽게 퍼뜨려 주세요.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다가 점점 치크가 넓어져서 너무 보기 싫어요. 옆에가 커요. 그런데 또 지우기는 싫고. 그럼 또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바탕에 깔아놨던 시럽젤 있죠? 그 시럽젤을 소량만 가지고 오신 다음에 그 묽은 탑젤을 좀 가지고 와서 또 섞어주세요. 내일은 이렇게 보수해야 되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테두리 선이 너무 진하고 치크가 너무 커요. 그럴 때 테두리 부분 아까 만들어 놨던 시럽젤 가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 은은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과하지 않게. 그리고 경계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어요. 하트 글리터 아주 초미니예요.
이렇게 글리터나 홀로그램 올릴 때는 이렇게 띡한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자꾸 움직이니까 띡한 제품 아주 소량만 올려줄 겁니다. 자, 소량 얹고 싶은 부분에 정말 적게 한 번 뜬 양으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서 아까 썼던 붓으로 올리셔도 되고 도트봉 하셔도 되고 도트봉이 도트로 이제 위치 선정 잘 해주시면 돼요. 탑질 양이 많으면 이 하트가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소량만 쓰시는 게 좋아요. 탑젤은 소프트로 발라볼 거예요. 이렇게 글리터나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탑젤 되직한 게 기포가 좀 잘 끼거든요. 그래서 묽은 게 조금 덜해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덜하다는 거. 양을 넉넉하게 올려주셔야 돼요. 글리터나 홀로그램이 틈이 좀 있으면 그 틈 사이로 그냥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불안하시면 탑젤 2번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원코트에 고르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치크도 올렸고 글리터도 올렸고. 자, 먼저 원코트 큐어링하고 한 번 더 발라보겠습니다. 탑젤 한 번 더 발라주세요. 자, 처음에 탑젤 양 좀 줬으니까 능선이 맞는다라는 느낌으로 양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적당하게 능선 맞추는 정도로 발라주시면 되고 기포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붓질을 좀 많이 하시면 기포가 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스필붓으로 이렇게 끌어서 빼주시면 돼요. 약간 기포는 잘 안 터져가지고 끌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하트 글리터를 올려봤고 여기는 이제 리본 올려줄 건데 제가 시럽젤을 미리 깔아놨어요. 그 위로 치크하고 리본을 할 거라서 치크 한 번 더 발라볼게요. 이제 리본을 그려줄 건데 리본 그리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탑젤 바르기. 탑젤을 먼저 발라주는 이유가 치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자, 조명에 비치는 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섬세한 작업, 캐릭터나 선, 글자, 아트를 넣을 때는 이렇게 굴곡이 바탕에 져 있으면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꼭 해줘야 되는 게 탑젤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치크를 하지 않았고 그냥 시럽젤 컬러만 했다 그러면 반듯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위에 하셔도 돼요. 대신 미경화 젤 닦고 미경화 젤이 없는 컬러면은 상관없지만 닦고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탑젤 양은 두껍게 바를 거 아니고요. 그냥 얇게 발라주시면 돼요. 붓자국이 안 나는 정도로 얇게. 리본 그려줄 건데 리본 보시면 어느 부분은 두께가 있고 어느 부분은 두께가 없잖아요. 똑같은 두께로 리본 그려도 이쁩니다. 근데 이런 리본을 그릴 때는 얇게 그리는 방법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세필붓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자, 처음부터 얇게 그릴 때 붓에는 양 떠서 그려야겠다. 이렇게 그리면 벌써 이 부분에 양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붓을 떠서 이렇게 덩어리지게 가져오지 마시고 자, 붓을 절반 정도는 묻혀주세요. 붓에 컬러 절반 정도 묻히고 양 조절로 한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리본 모양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얇게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는 두께를 만들지 않고 먼저 얇게 그려볼 겁니다. 붓 절반 정도 컬러 묻혀주시고
한번 양 조절 해주시고 얇게 그릴 겁니다. 내가 넣고 싶은 위치 확인하시고요. 저는 이쯤에 넣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본 크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다시 양 가지고 와서 자, 얇게 그려줄 거예요. 얇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마음에 들게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부분 큐어링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밑에 있는데 망쳤을 때 지워야 되는데 그럼 다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저처럼 이렇게 부분 큐어링 해주셔야 됩니다. 한 15초 정도 하시면 딱 적당할 거예요. 왜냐면 아주 얇기 때문에. 해주시고 다시 붓에 컬러 묻혀서 이 정도까지 와볼게요. 좀 길게. 자, 이게 마음에 들었으면 바로 큐어링 하시고 저는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큐어링. 그리고 보시면 어느 부분을 두껍게 할 거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짧은 커브 구간은 얇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양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양 조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양 가지고 오신 다음에 저는 이 부분 좀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붓의 양 좀 빼서 여기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커브 구간에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얇게 발라볼게요. 발랐던 양 그대로 갖고 와서 이 밑에도 저는 좀 더 진하게 양 좀 가지고 와서 여기도 좀 두께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여기도 두께 있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게 마음에 들었으면 큐어링. 여기는 좀 얇게 갈 거고 한 번 더 진하게 해주면서 여기에 좀 두께 줄 거예요. 이 부분 여기가 좀 두꺼웠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께감 있게 가고 여기는 얇게. 하다가 실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양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이 부분 저 여기는 두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일단 묶인 부분이니까 저 부분은 얇게 왔다가 두껍게 이제 리본은 어떤 형태인가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자, 두께가 좀 있게 와서 여기 커브 구간은 짧은 커브 구간은 하지 않고 이 부분 두께감 있게 해주고 그렇다고 너무 두껍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자, 넘어오는 이 구간에 끝에 이렇게 줄 겁니다. 리본 잘린 느낌으로. 너무 이쁘죠? 부분 큐어링 했으니까 그렇게 지워지진 않을 건데 우리가 하다가 너무 다 이렇게 됐어. 너무 별로잖아요. 이럴 때 물티슈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전 여기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저 여기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다 지우고 싶어요. 이렇게 다 지웠어요.
이렇게 부분 큐어링 하니까 지우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컬러 가지고 와서 두껍게 할 부분 정해서 너무 완벽하지만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잘 안 된 부분 수정해 주시고 색이 너무 연하다 라고 생각하신 부분 색 한번 더 칠해 주시면 돼요. 리본 어렵죠? 그런데 이런 리본 그릴 줄 아시면 웬만한 리본 아트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일 아트 너무 쉬운 것만 해보시지 마시고 이런 것도 꼭 한번 해보세요. 탑질 소량에서 여기 하트 올려보겠습니다. 탑질 바를게요. 전 팁이니까 능선이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자연 손톱이라서 능선이 고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능선 옆에 꼭 보시고 큐어링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어느 정도 레벨링, 어느 정도 젤이 퍼졌으면 그때 넣어주시면 됩니다.